안녕하세요. 올림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위반 건축물을 확인하는 방법하고요. 상가 보증금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든 임대타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항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에 대한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각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 등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소유자에 대한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가 나와 있긴 하지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의 이름과 주소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 대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아닌 건축물 대장을 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이나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는데요. 허가를 받고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다 지었다는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거를 이제 사용 승인 또는 준공검사라고 하는데요. 검사를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건축물 대장이 찍혀 나와요.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되면 검사를 받고 다시 사용을 하든지 철거하라는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부과가 돼요. 높이 제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위반 건축물이고요.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건물을 지어도 위반 건축물이고요. 또 건축물상의 용도가 근린 생활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위반 건축물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또 건물을 세를 주다 보면 임차인이 상가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중앙기둥을 철거를 해버린다든지 건물을 개조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업종이 들어오고 인테리어는 어느 선까지 하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됩니다. 특이하게 어떤 내용의 인테리어를 할 건지를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잘못하면 본인의 상가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고요.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계약 시 주의할 점 중 하나는 보증금 금액인데요. 월세를 많이 받을 욕심에 보증금을 너무 낮게 계약을 하게 되면 장사가 잘 안 돼서 월세가 밀리게 되면 보증금을 대체적 모자라서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서 작은 상가 하나를 매도를 했는데 매수인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소연을 해요. 매수하자마자 임차인이 월세를 입금을 안 해서 고민을 하셔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그 임차인 분께서 사정이 좀 생겨서 세를 좀 내놨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임차인으로 맞춰드리게 됐는데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상가에 있는데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월세가 90만 원이었어요. 근데 보증금하고 상가 권리금도 밀려 있어서 둘 다 공제를 하고 나니까 보증금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이 200만 원 임차인에게 돌려주셨거든요. 그나마 자리가 좋아서 새가 빨리 나가긴 했는데 뭐 주인분께서 좀 저희한테 늦게 연락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는 이제 임차료가 밀린지를 몰랐던 거죠. 아무튼 뭐 생각보다는 이제 저희가 내놓자마자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들어오는데 또 시간이 한두 달 걸리잖아요. 새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무튼 한두 달만 더 있다가 나갔으면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그냥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임대인분께서는 이제 매수하신 임대인분께서는 계속 이제 임차인이 돈을 준다고 계속 하니까 언제까지 주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몇 번 기다리시다가 보니까 차마 나가라는 얘기를 못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많이 힘드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변호사를 사서 소송까지 준비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의 마음고생, 돈고생 또 얼마나 심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또 이제 소송까지는 안 가고 저희가 마무리를 잘 해드려서 다행이긴 한데요. 소송을 시작하면 최소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또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1,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으로 올려서 계약을 해드렸어요. 임대료가 밀릴 때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상가 사무실에 내야 되는 권리금도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금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과금이 있으면 그것도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0개월 이상은 한 24개월치는 확보를 해둬야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가나 사무실 또는 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월세를 받으시는 분, 또 이제 받기 위해서 상가를 뭐 매수하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 점은 유념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